한국에 제대로 참교육을 당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졸지에 한국에서 누리던 것을 한순간에 잃으면서 그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15만 명을 태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는데,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세타타 위신 총리는 한국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추방을 시작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태국 내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인데 수십만 명이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자 태국 수틴 국방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 군사력 우리 태국군으로 3시간이면 진압할 수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폭풍 같은 반응이 쏟아졌는데, 태국이 한국을 3시간 만에 진압한다고? 이거 무슨 판타지 소설인가? 누군가는 그렇게 비꼬았고 다른 누군가는 그가 미쳤다고 말하며 이 일은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태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숫자로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한국군 병력은 60만 명이 넘고 최신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태국은 병력이 36만 명 수준으로 그나마도 현대화된 장비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비 지출만 해도 한국은 연간 약 40조 원을 쓰고 있는데 태국은 그 5분의 1도 되지 않는 약 8조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라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죠. 그러나 수티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중국과의 합동훈련이 그에게 지나치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마치 자신이 군사 전략의 천재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틴의 발언이 태국 내에서도 점점 큰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우리 장관이 미쳤나? 이게 국제적으로 태국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발언이 아니면 뭐야? 태국 국민들조차 그의 무리한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최근 태국인들은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관광을 올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한껏 들뜬 마음으로 한국인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태국 상인들은 급격히 떨어진 예상 방문객 수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보이콧을 했던 태국 상인들 역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 시장의 상인 파타이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달력을 세워가며 한국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매출은 2배 아니 3배로 뛰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항상 추석 연휴를 이용해 태국으로 몰려와 태국 상인들은 그 덕분에 몇 달치 수입을 한꺼번에 벌어들였고, 파타이는 이번에도 추석 대목을 기대하며 가게에 각종 장식을 달고 메뉴판도 한글로 싹 바꾸었지만, 최근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태국 음식점들 또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며 한국인 손님들만 기다렸던 현지 식당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대대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던 몇몇 상인들은 곧바로 발등을 찍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바빠서 무뚝뚝한 서비스를 하거나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의 얄팍한 상수를 부렸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음식점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법무부 측은 불법 체류자를 마지막까지 찾아내 모두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태국과의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방콕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솜차이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3개월을 꽉 채워 일하고 돌아온 뒤였는데요. 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솜차이는 한국행을 택했는데, 주위에서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은 솜차이에게 매일같이 말했었죠. 너도 가봐. 한국 가면 한 달만 일해도 태국에서 1년 버는 돈이 나와. 솜차이는 그 말에 혹했고 90일 무비자 협정 덕분에 합법적으로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고,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그 후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일의 강도였는데, 힘들긴 했지만 돈은 진짜 많이 벌렸고 한국에서의 임금은 태국에서 받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한 달만 일해도 태국에서 1년 동안 일해도 벌지 못할 만큼의 돈이 통장에 찍혔고, 한국 최저 임금의 상승은 그에게 꿈같은 일이었는데, 솜차이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솜차이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 태국과 한국 사이에 불법 체류자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고,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솜차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국과 한국의 임금 차이는 그들에게 절박한 현실이었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었고, 그것이 태국인들이 불법적으로라도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죠. 한국과의 90일 무비자 협정은 그들에게 일종의 합법적 탈출구였는데, 1981년에 체결된 90일 무비자 협정은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참전국인 태국은 그때만 해도 한국과 비슷한 경제적 위치에 있었고, 한국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몇몇 나라와만 무비자 협정을 맺은 이유는 그 당시에 양국 간의 국력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한국은 급격히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격차는 눈에 띄게 커졌는데, 솜차이는 친구들 중에 큰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약을 유통시키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이 해마다 급증하며 2015년 5만 2천여 명이던 숫자가 이제는 45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태국인들로, 특히 최근엔 약물 문제까지 겹쳐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넘어온 이들은 한국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큰 불안을 조성했죠. 태국 국적의 A씨는 한국에서 악명을 떨쳤는데,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2019년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그저 외국인 노동자 중 한 명이었으나, 그는 곧 다른 불법 체류자들처럼 단순 노동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피곤을 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가 찾은 해결책은 다름 아닌 약이었죠. A씨는 이를 통해 일의 피로를 덜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잠이 오지 않아. 피곤도 몰라. 한국에서는 약이 비싸게 팔리니까 위험하더라도 장사를 해야지. 그가 속삭인 이 말은 불길한 예감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전남의 농촌 지역을 돌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특히 같은 태국인들에게 그의 장사는 아주 잘 통했죠. 그의 사업은 점점 커졌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태국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이들, 마사지사,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약을 판매했고, 그의 장사는 점점 번창했지만 법의 눈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태국인 6명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가 판매한 물건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에서 온 것이었고, 이곳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생산과 유통의 거점이었죠. A씨는 체포된 뒤에도 태연했는데, 어차피 한국에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한 번쯤 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가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여기서 내 물건을 받는 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꾼들도 전부 내 물건을 받고 있어. A씨의 발언은 그저 그의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이 모든 상황에 직면한 법무부는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한 네티즌은 더 강경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세기를 타고 온 273명이 그대로 사라진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그리고 방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방콕 포스트는 세타 타위신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그가 마치 자신의 연인과 재결합이라도 한 듯한 환호성을 보내면서 이제 태국의 큰형은 중국이다라고 말하며, 세타 총리는 중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공공연히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은 우리의 큰형이고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그의 발언은 태국 내에서 새로운 친중 노선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로 보였죠. 하지만 이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조금 더 경제적이었는데, 세타 총리는 실리주의자로
태국 관광 산업이 중국인 덕분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덕분에 관광업을 부흥시켰고 그 수익은 어마어마했는데 2019년에는 무려 1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고 그들은 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죠. 세타 총리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더 나아가 아예 비자 면제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큰형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러나 세타의 이 친중 노선은 단순히 경제적 유인에 그치지 않았는데 세타 총리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을 넘어 군사적 지원에도 눈독을 들였고 특히 그가 원했던 것은 중국산 잠수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난관이 발생했는데 중국은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했으나 문제는 잠수함에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것이었죠. 세타 총리와 태국 국방부는 한숨을 쉬면서 잠수함은 좋은데 중국산 엔진은 글쎄 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큰형의 선물이었지만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일로 세타 총리와 중국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는데 중국의 리창 총리 역시 형제라면서 내 선물을 거절해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세타는 웃으며 다른 선물을 찾아보자고 회유했죠. 결국 태국은 중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이번에는 중국산 엔진을 제외한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세타는 큰형과의 관계를 잃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다시 중국의 손을 잡았는데요. 태국은 얼마 전만 해도 태국에 온 한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강제 추방하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내놓으며 한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가 된 듯 태국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들은 자국을 향한 억울함을 풀어내기라도 하듯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태국 국민들 사이에 퍼진 건 승리감이 아닌 깊은 후회와 패배감이었습니다. 한국의 태국 관광객은 태국의 한국 관광객보다 훨씬 많고 여행 비용 또한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이 태국처럼 태국 관광 보이콧을 시작한다면 결국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는 쑥대밭이 될 것이고 제발 태국에 와달라고 사정을 할 건 분명한데요. 이번 사태로 태국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고자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